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봄바람이 유리창을 흔들었습니다. 윤정이는 현관 앞에서 구두를 신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눈가는 부어 있었고 미소는 억지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울지 말자. 남편 박민수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정희는 이미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였어요.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매달 둘째 주 주말마다 같은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그녀를 알고 있었죠. 윤 선생님은 효녀라더라. 친정에 자주 간대.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친정을 다녀온 날엔 꼭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걸요. 평소엔 웃음 많던 아내가 그날만큼은 말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울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뒤이어 조용히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손을 뻗었지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서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연한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교사다운 차림으로 밝게 인사했죠. 민수는 모르는 척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가방끈에 작은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끝엔 병원 소독약 같은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엔 아내의 수첩이 놓여 있었죠. 그는 무심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엄마의 방, 잊지 말 것. 단 한 줄뿐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엄마의 방이라니 대체 무슨 뜻이야?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죠. 그의 머릿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수는 아내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엔 부엌불을 끄고 조용히 거실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표정을 살폈죠.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피곤한 얼굴, 그리고 어딘가 멀리 바라보는 눈빛. 민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아내가 친정에 가는 날, 그의 손엔 작은 상자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CCTV 카메라가 들어 있었죠. 그는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내가 왜 우는지 이제 내가 알아볼게. 일요일 오후 햇살이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식탁 위 밥그릇은 반쯤 비워졌고 눈빛은 멍하니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박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친정 다녀올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몇 년째 반복되는 그 방문, 그리고 돌아온 밤마다의 오열.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민수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커튼을 닫고 조심스레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천장 모서리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의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는 녹화를 켠 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어둠이 깔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은 완벽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이어폰을 꽂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몇 분 뒤 방 안조명이 켜졌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이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녀의 입모양이 분명히 엄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정희는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어요. 그녀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오열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방 안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거울이 살짝 흔들리더니 낯선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놀라 손을 떨었습니다. 화면 속 조명이 깜빡이며 여성의 형체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정희의 뒤편에서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를 숙이고 딸을 내려다보는 듯한 자세였어요. 민수는 숨을 들이쉬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는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도저히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는 거실로 돌아와 불을 켜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누구야? 저 여자는.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이 스스로 켜졌습니다. 방금 닫았던 녹화 영상이 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희의 뒤에 있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곧장 카메라를 향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민수는 회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출근길을 가장한 채 차를 몰아 윤정이가 말하던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을 벗어나자 풍경은 점점 낡고 조용해졌습니다. 낮은 담장과 잡초가 무성한 골목길이 이어졌죠.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을 때 그 앞에는 폐가처럼 방치된 2층 주택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대문에는 출입금지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어락은 오래전에 떨어져 나간 듯 매달려 있었고 창문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집안은 냉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바닥엔 낡은 종이 상자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쪽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윤정이와 중년의 여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그 표정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전등으로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안쪽 방엔 제사상이 남아 있었고 위엔 낡은 영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바로 윤명숙, 정희의 어머니였습니다. 영정 앞엔 말라붙은 국화꽃이 그대로 꽂혀 있었어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언가가 발끝에 걸렸습니다. 낡은 편지 뭉치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하나 꺼내 읽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에도 정희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글씨체는 여성의 것이었고 끝에는 박선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박선아? 정희 어머니 이름은 윤명숙이었는데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곧장 밖으로 나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윤정이 어머니 박선아로 검색했지만 아무 결과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교사 윤명숙 자택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 민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제야 집안의 정적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며 현관문이 덜컥 닫혔습니다. 민수는 화들짝 놀라 뒤돌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빛 한 줄기가 비쳤고 공기 중에서 묘한 향 냄새가 퍼졌어요.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정사진이 걸린 벽 옆 거울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지만 잠깐 동안 한복 소매 자락이 스치듯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의 공기가 낯설게 차가웠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너 도대체 어디를 다녀오는 거니? 그의 손엔 아직도 그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딸은 내가 지키겠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낮에 가져온 낡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글씨체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선아 낯선 이름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내의 손끝이었습니다. 정희의 필체와 묘하게 닮아 있었죠. 민수는 결국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오래된 기록들을 뒤지던 중 한 요양병원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신요양병원 장기 입원자 윤명숙 60세.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정희의 어머니였죠. 다음 날 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에는 중환자실 3호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움직이지 않는 손. 그녀가 바로 윤명숙이었습니다. 그는 담당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숨을 삼키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분의 보호자가 따로 있습니까?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딸 윤정혜 씨가 매달 오세요. 늘 혼자 오셔서 한참 울다 가시죠. 민수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친정 방문이라 믿었던 게 사실은 요양병원 면회였음을 깨달았어요. 병실 한쪽엔 낡은 시계가 멈춰 있었고 탁자 위엔 마른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CCTV 영상 속 윤정이가 품에 안고 있던 꽃과 똑같았습니다. 민수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정희의 울음은 귀신 때문이 아니라 의식 없는 어머니를 두고 온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엔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CCTV에 찍힌 그 여자는 누구지?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향 냄새가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CCTV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그 순간 스피커에서 미세한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삐하는 소리와 함께 여자의 숨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낯설지 않은 음성이었죠. 정희야, 엄마는 여기 있어. 민수는 얼어붙은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카메라 각도 속 거실 구석이 천천히 흔들리더니 그림자 하나가 의자 뒤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손끝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향 냄새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돌아오고 있다는 걸요. 그것은 기억도
죄책감도 아닌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박민수는 며칠 동안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은 항상 켜져 있었고 CCTV 화면은 멈춘 듯 고정돼 있었어요. 요양병원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분명 살아 있었지만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그 앞에서 울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민수 씨 맞으시죠? 성신요양병원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환자 윤명숙 씨 병실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귀가 멍해지고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건물 앞엔 연기 냄새가 가득했고 경찰차와 구급차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중환자실은 완전히 그을려 있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딸 윤정혜 씨가 사고 직전에 다녀가셨어요. 그 후로 연락이 안 됩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새벽녘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발견된 물건입니다. 봉투 속에는 불에 그을린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와 어머니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민수는 손끝으로 그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잿빛 잔해 속에서도 두 사람의 얼굴만은 선명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정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아무 말도 없는 숨소리뿐이었어요. 몇 초 후 희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이제 엄마가 괜찮아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통화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향 냄새가 짙게 퍼졌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CCTV 화면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정희가 거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손에는 불에 그을린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카메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희의 눈동자 속엔 또 다른 얼굴이 비치고 있었어요. 바로 병원에서 본 어머니 윤명숙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꺼졌고 향 냄새는 더 짙어졌습니다. 거실 조명이 깜빡이며 다시 켜졌습니다. 소파 위에는 정희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새하얀 병원 환자복이 니틀리 접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넌 지금 어디 있니? 정말 괜찮은 거니? 민수는 손끝으로 그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잿빛 잔해 속에서도 두 사람의 얼굴만은 선명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정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아무 말도 없는 숨소리뿐이었어요. 몇 초 후 희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이제 엄마가 괜찮아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통화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향 냄새가 짙게 퍼졌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CCTV 화면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정희가 거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손에는 불에 그을린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카메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희의 눈동자 속엔 또 다른 얼굴이 비치고 있었어요. 바로 병원에서 본 어머니 윤명숙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꺼졌고 향 냄새는 더 짙어졌습니다. 거실 조명이 깜빡이며 다시 켜졌습니다. 소파 위에는 정희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새하얀 병원 환자복이 니틀리 접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넌 지금 어디 있니? 정말 괜찮은 거니? 민수는 손끝으로 그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잿빛 잔해 속에서도 두 사람의 얼굴만은 선명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정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건 아무 말도 없는 숨소리뿐이었어요. 몇 초 후 희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이제 엄마가 괜찮아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통화는 그 말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민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향 냄새가 짙게 퍼졌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CCTV 화면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정희가 거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손에는 불에 그을린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카메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희의 눈동자 속엔 또 다른 얼굴이 비치고 있었어요. 바로 병원에서 본 어머니 윤명숙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꺼졌고 향 냄새는 더 짙어졌습니다. 거실 조명이 깜빡이며 다시 켜졌습니다. 소파 위에는 정희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새하얀 병원 환자복이 니틀리 접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넌 지금 어디 있니? 정말 괜찮은 거니? 며칠이 흘렀습니다. 박민수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윤정희의 물건은 하나둘씩 상자에 담겨 있었고 거실에는 아직도 CCTV 카메라가 천장 모서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저녁 불을 끄고 그 앞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모아 기도하듯 눈을 감았어요. 그날도 새벽이 가까워지자 낯선 기척이 들렸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눈을 뜨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꺼져 있던 CCTV의 붉은 불빛이 천천히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지 않았지만 화면이 스스로 켜졌습니다. 새로운 영상 파일 하나가 깜빡이며 열렸습니다. 제목은 새벽 3시 MP4. 영상 속 거실에는 윤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잔잔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흰빛이 서려 있었고 한복 차림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흔적은 사라지고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랑 같이 있어요. 민수는 손을 떨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흔들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닫으려 했지만 영상 속 정희가 그를 향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불을 끄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거실의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집안은 암흑으로 잠겼지만 CCTV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어둠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어요. 민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내가 행복하다면 이제 됐어. 새벽 3시가 되자 불빛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향 냄새가 퍼졌고 부드러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엔 별 하나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안녕이야. 그리고 잠시 후 집안의 불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CCTV 화면엔 텅 빈 거실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누군가의 손자국이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빛 속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어요.